여러분,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눈이 떠지는 순간 혹시 이런 생각 스치지 않으셨나요? 나도 이제 나이 들었구나. 잠들기 전 물 한 컵, 저녁 반주 한 잔, 몸에 좋다고 믿고 해온 아주 평범한 습관들. 그게 밤마다 여러분을 깨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은 방광이 약해져서 그렇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건 하나입니다. 밤에 2번 이상 깨는 몸은 이미 낮에 보내야 할 신호를 놓치고 있다는 것.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돈 들이지 않고 오늘 밤부터 화장실 횟수를 줄이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다만 이걸 모르고 계속 넘기면 문제는 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는 잘 꺼내지 않던 이야기를 오늘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60대에 들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만 되면 이유 없이 눈이 떠지는 겁니다. 시계를 보면 꼭 비슷한 시간, 화장실이 떠오르죠.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말로는 괜찮다 하면서도 속은 씁쓸하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고 아이고 또 화장실이네 하면서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녀오고 다시 누우면 잠은 달아나 버리고 천장만 멍하니 보게 되는 그 시간. 겪어본 분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단순히 나이 들어서 방광이 약해졌다고만 생각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 때문에 깨는 몸. 그건 그냥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 특히 신장이 보내는 아주 마지막에 가까운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만 명을 오랜 기간 관찰한 자료를 보면 이런 분들은 심장과 뇌 쪽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소변이랑 심장, 뇌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없을 것 같죠? 하지만 밤에 쉬어야 할 장기들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시작이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습관 하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그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밤마다 여러분의 잠과 신장을 동시에 갉아먹고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첫 번째 이유,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는 밤이 되면 이제 소변 만들지 마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쉽게 밤 소변 공장 관리자라고 설명드립니다. 젊을 때는 이 관리자가 아주 철저합니다. 밤이 되면 공장문을 딱 닫고 아침까지 조용히 유지해주죠. 그래서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리자도 나이를 먹는다는 겁니다. 60대, 70대로 넘어가면서 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밤이 됐는데도 공장에 명확한 지시를 못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소변 공장이 헷갈립니다. 만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안전하게 많이 만들어 두자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 소변 생산이 멈추질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소변량이 늘어난 것 같지만 속에서는 훨씬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장은 원래 밤에 쉬면서 낮에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해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밤에도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미세한 필터 하나하나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관은 점점 지쳐갑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신장은 점점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중에는 신장 수치가 서서히 나빠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넘길 일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나 좀 쉬게 해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원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방광이 예민해져서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방광은 원래 꽤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변이 종이컵 한두 컵 정도 찰 때까지는 조용히 기다려주는 게 정상입니다. 아직 멀었어, 주인님. 더 자도 돼. 이렇게 버텨주는 게 건강한 방광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방광이 갑자기 성격이 나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 컵도 안 찼는데 갑자기 뇌에 비상벨을 울립니다. 당장 화장실 가야 한다고요. 잠결에 이런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번쩍 떠지고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고 급하게 화장실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가보면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찔끔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허무함,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원인은 방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새벽 혈당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몸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새벽 2, 3시쯤 되면 혈당이 뚝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뇌는 아주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몸을 깨워야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방광을 살짝 건드리는 겁니다. 야, 화장실 가고 싶지? 일어나. 이렇게 가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변이 마려워서 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배고프고 불안해서 잠을 깨운 겁니다. 이 경우 화장실 다녀와도 잠이 더 안 옵니다. 괜히 정신은 또렷해지고 심장은 쿵쾅거리고요. 방광이 문제라기보다 혈당이 널뛰기를 하면서 방광이 중간에서 억울하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전혀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혹시 저녁쯤 되면 양말 자국이 유난히 깊게 남거나 아침에 맞던 신발이 저녁엔 꽉 끼는 경험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오늘 좀 많이 걸었나 보다, 나이 들어서 잘 붙네 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그런데 그 다리 부종이 밤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낮 동안에는 중력 때문에 몸에 남은 수분이 주로 다리 쪽에 머뭅니다. 그래서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밤에 침대에 누워 몸이 수평이 되는 순간 그 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그리고 심장 쪽으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장은 깜짝 놀랍니다. 낮에는 조용하더니 왜 밤에 이렇게 물이 몰려오냐는 거죠. 결국 신장은 밀려 들어온 수분을 처리하기 위해 밤새 소변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분들은 사실 소변이 마려워서 깬다기보다 몸에 쌓여있던 물을 버리기 위해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부어있던 다리가 밤에 가라앉으면서 화장실 횟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밤에 물을 더 끊거나 무조건 방광판만 하면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밤 소변 공장의 혼란, 새벽 혈당으로 인한 뇌의 착각, 그리고 다리 부종이 소변으로 바뀌는 체액 문제.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왜 단순한 노화 문제가 아니라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엉뚱한 방향으로 노력해왔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 콩팥 지키려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오히려 콩팥을 더 벼랑 끝으로 밀어붙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실수는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아예 물을 끊는 겁니다. 물을 안 마시면 좋아질 것 같죠? 그런데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소변은 더 진해집니다. 이 농축된 소변이 방광벽을 자극하면서 예민함은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잠은 더 자주 깨게 되죠. 두 번째 실수는 커피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후엔 카페인 안 먹었다며 안심하시는데 사실 더 무서운 건 저녁에 마시는 술 한 잔입니다. 소량이라도 알코올은 밤 소변 공장을 완전히 헷갈리게 만듭니다. 방광도 직접 자극하고요.
세 번째는 다 늙으면 다 그래 하면서 포기하는 태도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관리한 분과 방치한 분은 밤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걸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네 번째 실수는 조금만 마려워도 바로 화장실로 가는 습관입니다. 방광도 근육입니다. 너무 빨리 비워버리면 그 용량이 점점 줄어들어 더 예민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걸 약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입니다.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약은 증상을 눌러줄 뿐 원인을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이야기가 제대로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원인은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밤마다 화장실 가는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을 방법이 정말 있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평소엔 잘 꺼내지 않던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바로 기적의 한 스푼입니다. 정체를 먼저 말씀드리면 꿀입니다. 이쯤 되면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흔한 꿀이 어떻게 이 난리난 밤을 잠재우느냐고요? 그 의심 아주 정상입니다. 하지만 꿀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차분히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꿀은 단순한 당분이 아닙니다. 첫째, 꿀은 새벽에 불안해진 뇌를 달래는 천연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게 은근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 뇌가 굳이 몸을 깨울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둘째, 꿀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효소와 항산화 성분은 밤새 혹사당한 신장의 미세한 필터를 부드럽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신장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면 밤에 억지로 소변을 만들어낼 이유가 줄어듭니다. 셋째, 꿀은 나이가 들수록 잘 작동하지 않는 휴식 스위치, 즉 부교감 신경을 켜는데 도움을 줍니다. 심장은 차분해지고 방광 근육은 쓸데없이 긴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번쩍 떠지는 밤이 아니라 아침까지 이어지는 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꿀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면 효과를 못 느끼거나 괜히 실망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할 꿀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꿀이냐입니다. 여기서부터 효과가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큰 통으로 싸게 파는 꿀을 떠올리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꿀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 꿀이 맞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사람이 설탕물을 먹여 키운 벌에서 나온 사양 벌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기는 하지만 신장을 도와주고 밤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성분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몸은 설탕으로 인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조금 비싸더라도 진짜를 고르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포장지 뒷면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어려운 말 하나가 적혀 있을 겁니다. 탄소 동이온 소비라는 표시입니다. 숫자가 마이너스 22.5보다 더 낮게, 예를 들어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4 이렇게 적혀 있다면 자연에서 꽃꿀을 모아 만든 천연 벌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 보셔도 속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꿀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향이 부드러운 걸 원하시면 아카시아 꿀이 좋고 조금 쓰더라도 미네랄이 풍부한 걸 원하시면 밤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향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진짜 자연에서 온 꿀이냐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출발선입니다. 꿀을 잘못 고르면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제 꿀을 제대로 고르는 법은 아셨죠? 다음은 더 중요합니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전부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효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복용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니까 하면서 아무 때나 한 숟가락 떠드시는데 그렇게 드시면 기대한 만큼의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우리 뇌가 잠으로 들어가는 데는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꿀이 몸에 들어와서 신호를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꿀을 드시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40분 전입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정작 새벽에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과정 때문에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양입니다. 이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딱 한 스푼,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밤새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경을 진정시키기에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습니다. 욕심내서 2숟가락, 3숟가락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지고 잠이 더 깨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법입니다. 꿀은 물에 타서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떠서 입안에 넣고 천천히 녹이세요.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꿀은 혀 및 혈관을 통해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데 물에 타면 이 장점을 살리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소변 때문입니다. 꿀 먹으려고 물 한 컵을 같이 마시면 그 물을 처리하느라 신장은 또 밤샘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입안에서 침과 함께 천천히 녹여 드시면 위에도 부담이 적고 뇌로 가는 신호도 가장 빠릅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밤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당뇨가 있거나 신장이 이미 많이 지쳐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다음 이야기를 듣고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예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시면 오히려 불안해지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특히 잘 들어주세요. 먼저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교수님, 저는 혈당 때문에 꿀이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 걱정 너무 당연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꿀을 무턱대고 드시는 건 분명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권하는 대안은 꿀이 아닙니다. 바로 아몬드 7알입니다. 숫자가 괜히 정해진 게 아닙니다. 아몬드 7알에는 밤에 예민해진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혈당을 급하게 흔들지 않는 좋은 지방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뇌가 괜히 불안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미 신장 수치가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몸에 좋다는 말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꿀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조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을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일반 분들이 티스푼 1스푼이라면 여러분은 그 절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꿀의 종류는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첨가물이 들어간 꿀, 사양 벌꿀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 꿀은 신장 필터를 더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는 겁니다. 60도만 넘어가도 꿀 속의 귀한 효소들은 거의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단맛만 남은 설탕물과 다를 게 없습니다. 꼭 물에 타고 싶다면 미지근한 정도로만 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몸이 더 붓는지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몸이 붓는다면 그건 양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줄이셔야 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처방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소변 일기를 써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는 몇 번 깼는지, 오늘은 몇 번 깼는지, 화장실 가서 양은 어땠는지만 간단히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걸 왜 하느냐고요? 몸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 뇌가 먼저 안심을 합니다. 아, 뭔가 좋아지고 있구나 하고요. 그러면 몸은 그 방향으로 더 빨리 적응합니다. 보통 3일 정도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 길어도 2주 정도 지나면 어제는 한 번도 안 깼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를 혼자만 느끼지 마시고 꼭 주변 분들과 나누세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 형제, 배우자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건 단순히 잠 잘 자는 요령이 아닙니다. 그동안 쉬지 못하던 신장에게 밤이라는 휴식 시간을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 정말 몸 혹사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자기 전 그 한 스푼은 사치가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내 몸에게 주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딱 2주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겐 큰 희망이 됩니다. 오늘 밤만큼은 화장실 걱정 없이 깊이 주무시길 바랍니다.